묻겠습니다. 학폭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네, 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니까 종결된 사건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 그런데 그 따님과 가족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11년이 지났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되어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주시는 그런 접근법과 혹은 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던 분들은 이 과정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처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후보자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혹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의 기록이 없고 출석 요구서나 처분 통지서 이런 것들을 받은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후보자님의 말씀을 빌려서 답변을 했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인지한 것은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쪽에서 연락을 받고 사실이 어떤 건가를 팩트로 확인해 네, 들어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 당시에 행정절차법 23조, 24조, 25조를 보면은요, 학폭위에서 처분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가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기타 사항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면 사과나 반성문 자체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법적인 절차가 쭉 진행되었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 주시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서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보에 의하면요, 당시 피해자 합의금으로 총 1인당 300만 원,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확인을 했는데 저희 가족도 사과는 했는데 그런 것을 줬다는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후에라도 저는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통 이런 학폭 사건에 합의금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그런 문제, 아픈 기억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단히 낮은 처벌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후보자의 신분이 고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9개의 처벌을 받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처벌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이고 가장 높은 처벌은 8호가 전학, 9호가 퇴학 처분, 7호가 학급 교체예요. 근데 통상 제가 이 학폭 전담하는 그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 돈이 합의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합의 등 그 피해자와의 화해, 불원 의사 없이는 절대로 135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학폭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은폐하려고 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이런 정황이 발견되어지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일 거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또 언론의 취재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그 6명의 그 가해자들 중에는 그리고 또 피해자 중에는 군인들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지만 그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보면 너무나 몰랐다. 그리고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게 대단히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유선 전화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 전화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몇 차례 받으셨습니까? 전체 횟수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자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자주 받았는데 왜 청문 준비단에서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서류상으로도 없었고 그리고 후보자에게 유선상으로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 주고 나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말씀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유선상으로 받았다. 오늘 말씀 주신 것도 뭐냐면 수차례 질문을 받았다. 또 금방 주신 거 뭐냐면 정밀하게 심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혹은 합참본부장 후보자 역시 법무부로부터 어떤 소청 과정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지금 답변하지 있지 못한 거고요. 이거는 왜 사람들이 인사참사라고 얘기하냐면 학폭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 현안으로 떠올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 속에서. 정순신 씨가 그랬고요. 방통위원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승희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참부장 후보자 4번째입니다. 그런데 설사 유선상으로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서류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자제분들의 학폭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참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한 인사가 가져온 아니라고 검증, 그 속에서의 후보자의 위치 이것이 저는 그때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렇게 상처 입은 후보자가 권력권을 제대로 세워서 55만 우리 전체 국민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후보자님 뭐 말씀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 그 실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학적부와 생활기록부를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의 그 히스토리에 대한 팩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피해자 당사자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이 내용들이 전체적이가 좀 정리가 되면은 저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오해를 소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기억 범위 내에서 정리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있는 가족들은 어제 최종적으로 제 딸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군인 가족은 없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게 군인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점검 검정 인사 검정은 스마트폰으로도 받고 유선도 받기는 있습니다. 전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받는데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부분들을 그 실무요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검증을 확인을 했고 그 중에 학폭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제가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는 없다. 그래서 없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저를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인지 못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